자, 최근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정치 편향적으로 단어 검열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현재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알만한 분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만한 그런 주제죠. 그렇지만 최근에 크게 또 이게 또 인터넷을 타고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 뉴스 언론에서도 이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이런 댓글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되면은 흔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에서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타령을 하고 알고리즘 타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 뉴스 기사나 동영상들을 더 높은 확률로 부각시켜주고 혹은 어떤 댓글에 어떤 내용, 어떤 단어들을 검열할 건지 말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주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결국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본질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동 삭제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주로 집중적으로 검열이 됐었느냐? 예를 들면은 대깨문 같은 그런 유명한 단어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댓글 내용 중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규제하고 검열을 해왔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대깨문이라는 말이 원래는 비속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우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층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파 쪽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저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원래 저 뜻이 뭐냐면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찍겠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분명 자기들도 그러니까 대놓고 선거 유세 현장 같은 곳에서 지지 현장에서 대깨문 플랜카드를 만들고 흔들면서 지들도 이거를 써먹었던 단어고 유머 밈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도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워낙에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 성역이 뒤흔들렸죠. 그래가지고 대깨문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자기 스스로 판단 내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버리는 어떤 꼴통들이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그게 저절로 의미가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고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 쪽에서는 저 단어가 스스로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사회 전체적인 게 변화가 되었죠. 결국 좌파 쪽에서 스스로 찔리는 단어에 대해서만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검열하고 통제하고 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증오성 콘텐츠니 타인에 대한 비방이니 그럴듯한 걸 내세우면서 말이죠. 구글이랑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정말로 좀 이게 비슷합니다. 좀 인터넷 기업들한테는 진짜 좀 배신감 느끼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작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대깨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리고 숨기면서 정작 닥근혜, 쥐박이 이런 것들 우파 전직 대통령들을 아주 경멸적으로 비하하는 단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내버려 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좀 SNS에서 신랄하게 웃긴 합성도 할 수 있고 비판도 상당 부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은 좌우 양측 모두에게 적어도 공정한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의 애드립이 더 흥행을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말지는 국민들이 그때그때 그 여론으로 순수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대 언론 미디어나 독과점적인 소수의 포털 사이트 이런 곳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편향적으로 검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정 기득권 세력과 붙어먹으면서 특정 뉴스 기사나 주제도 편향적으로 노출을 해주면서 자기들이 어떤 뉴스는 좀 숨기고 조회수를 떨어뜨리고 어떤 뉴스는 많이 노출도를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중 여론을 조작하려고 드니까 그런 게 바로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특정 뉴스 기사만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 지적되어 온 문제가 아니죠.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강성 지지층 팬클럽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팬클럽 지칭하던 단어조차도 이제 와가지고 나쁜 의미가 된다 싶으니까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닥근혜, 쥐명박 그리고 윤석열의 윤을 거꾸로 말했다라는 식으로 경이라는 말장난을 치죠. 이런 식으로 명백히 우파 대통령들을 놀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들은 방치를 해버리고 허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중잣대고 잘못된 내로남불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정치 편향적이라는 거죠.
풀어줄 거면은 시원하게 양쪽 다 풀어놓든지 차단할 거면은 양쪽 다 차단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댓글 규제와 이런 식으로 댓글 규제를 하고 검열을 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당시에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과 한국 양측의 대표팀을 네티즌들이 응원을 했는데 무슨 중국을 응원하는 여론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93%가 나오는 믿기 힘든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에서 대규모 여론 조작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댓글이나 여론 분위기라는 게 진짜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의 여론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분탕을 치러 외부에서 들어온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론과 민의가 어디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린다면 그거야 뭐 비극적이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거대한 어떤 여론과 민의가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왜곡하고 비틀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잖아요. 여론을, 정상적인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감추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자, 불과 몇 년 전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치러졌던 각종 선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저 때도 다 그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불만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선관위 측에서는 극도로 편향되고 이중적인 잣대로 각종 선거 현수막과 문구들을 검열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은 안 된다라고 하더니 일합시다. 1번, 기호 1번을 말하는 거죠. 일합시다, 일합시다. 이런 거는 된다라는 식으로 저것들이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지만 당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민주당이 떠오를 만한 그런 부정적인 문구들,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가로막았으면서 반면에 그러니까 우파에게 유리한 문구는 가로막고 반대로 자기들 민주당의 기호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한 표현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허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런 게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 사회 전반이 정말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파들도 좀 일부러 컨셉 잡고라도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강성 지지층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순진한 대화와 논리만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단계는 대한민국에서 그 선을 한참 전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기적적으로 재창출한 이 정권이 잘못 흔들려 버리면 좌파는 우파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